근데 걱정되더라도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저들을 안 믿고 헌재 불신이 좀 깊어요. 저는 미디어법 이후로 걱정할 때 의원님이 8대0 하면은 확신한다 그러셔서 제 확신이 굳어진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탄핵 사유는 8대0이지. 탄핵 사유는 8대0인데 절차를 갖고 지금 문제 삼을까봐 그런 거죠. 근데 그 구속 절차가- 취소된 거하고 똑같지. 구속 방식이. 취소랑 근데 똑같다. 이제 의원님이 저렇게 구속 취소의 경우는 네. 그 지모 판사의 잘못된 판단이며 자기 부정이며 게다가 거기에 검찰의 말하자면 제가 제2차 검찰 친위 쿠데타라고 네. 할 만큼 검찰의 잘못된 결정 판단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건 2차 쿠데타가 벌어졌다. 전 사법 쿠데타가.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런 쿠데타가 또 일어날까 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3차 헌재가 완성한다 예. 이거를. 그런데 말씀하시는 이제 각하가 될 절차상의 문제. 그것도 다 나와 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 법률 가시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예. 근데 시간을 끄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없던 걱정이 생기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그 지난주 또는 적어도 오늘 결론을 냈더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기어코 오늘기를 넘기면서 3월 28일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그걸 더 늦출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제 불안이 더 커지는 거고 정말 그 말려 죽일 참이냐라는 비판들을 지금 댓글창에서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동안은 상식에 기반해서 다들 이렇게 당연히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속 취소 사태를 만나면서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닐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윤석열, 김건희의 빙의에서 들어가 보면 총알 쏘고 뭐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이재명 쏴죽이고 나도 죽겠다. 자기는 안 죽고 이재명만 쏘겠다는 거 아니었을까 그렇죠. 싶은데 이런 것까지 선동하는 정도의 사람들이면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인용이 되면 그렇죠 파면 결정이 나면 그날로 이 사람들은 다 감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발악을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맞는데 이 말이 다 맞아요. 네. 근데 그 불안을 구체화시켜 보자는 거예요. 김건희가 이재명 대표를 쏴 죽인다. 네. 그러려면 이거를 어떤 분들이 공개적인 메시지다. 공개적인 이재명을 테러하라는. 예,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재명 대표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보다 더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그리고 백혜련 의원이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은 모든 게 작용 반작용이다. 백혜련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다 달걀 테러를 당했어요. 네. 그런데 그 테러를 당한 이유가 뭐냐면 헌재 정문이 있잖아요. 네. 그 앞에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헌재 맞은편에 극우들이 거기에 포진해 있었어요. 그거를 경찰이 방치해서 생긴 일이에요. 네. 그런데 백혜련 의원이 달걀 세례를 당하고 퇴척당하고 테러 당하니까 제가 11시 반에 기자회견 가니까 다 쫓아냈더라고. 경찰이. 예. 요겁니다. 핵심은. 예. 공권력이 제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달걀 테러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보니까 차벽으로 막아놨더라고. 예. 그리고 우리가 11시 반에 이제 또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막 이렇게 나가고 나니까 헌재 오른편에 그 국힘 천막이 있고 진을 치고 있는데 네. 거기도 일부 밀리고 차벽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국민의원. 예, 그러니까 제가 싸워야 된다는 이유는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예. 여당이 아니잖아요. 네. 여당은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돼요. 지금도. 네. 근데 야당이기 때문에 싸워야 뭔가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모든 게 그렇게 하나하나 되지. 네. 이재명 대표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냥 해주는 안 것은 되는 없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예. 민주당은 이런 불안 있으면 더 싸우는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싸우는데 걷고 뭐 기자회견하고 헌재를 기자회견으로 압박하는 거 외에도 네. 저는 상임위에서 네. 할 일을 각자 다 그러니까요. 저희 청문회 3개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과방위가 예.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더 가열차게. 예. 그리고 저는 김건희 약호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석사학위 논문이 취소되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고리예요. 고리. 숙제가 아직 결정 안 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예. 예, 그래서 저는 교육위가 그걸 해주면 그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도적으로 네. 석사학위가 취소되는 순간 예. 거짓의 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탑이 위에서부터 무너지는 일이 있나요? 밑에 작은 집안의 작은 균열로 무너지잖아요. 저는 그 핵심이 석사학위 논문 취소라고 봐요. 그럼 학위 취소. 예. 그러면 학위 취소를 해야 된다. 박사학위 취소까지 다 가는 거죠. 예, 줄줄이.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책위에 건의를 했습니다. 네. 그 하여간 지금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뭐 총을 쏜다 그리고 오늘 나온 그 한국일보 단독 보도 보면 부의가 그 체포영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막 이런 거 걱정하시지 않을 분 같은데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라고 했고 관련해서 특검법 때문에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라고 12월 중순에 보냈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김성훈 차장이 걱정하지 마시라.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영장 다 맞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건데 요 보도 보고 의원님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는 그 뉴스 보고 역시 대통령실의 실제 주인은 김건희였구나. 그러니까 경호처 차장한테도 직접 지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의 핑계를 댑니다만 사실은 직접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역대 정부에서 어느 대통령 영부인이 경호처 차장한테 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뭐 영장에 대해서 걱정하니까 그거 알아서 막으란 얘기를 사실은 한 거잖아요. 네. 이런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실제 대통령실의 주인은 안주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네. 저는 내란의 기획자가 김건희다. 김건희라고 일찍이 생각한다고 예. 얘기했는데 예.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 정진석이네 뭐 홍철호네 소위 대통령실 핵심들 김태효네 아무도 지금 수사조차 안 받지 않아요? 네. 그 부분이 남아있는 그 성역으로. 그러니까 지금 성역으로 남아 있는 데가 너무 많죠. 검찰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무위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그 가두리 양식장처럼 정말 딱 검찰이 허용하는 선에서 사령관 몇 명, 지금 드러난 행위자 몇 명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저는 외환죄까지도 외환유치죄까지도 다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이미 생각이 좀. 살펴보고 있죠. 아. 그 외환죄 특위가 있고요. 네. 그게 정동영 의원이 맡고 있고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추미애 의원이 내환죄 관련하여 지금까지도 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발표하고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추미애 의원실이 날마다 특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면 21대와 22대가 다른 거는 제가 말하자면 네. 추미애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누가 있고 없고의 차이다. 이런 거예요. 최민희가 있고 없고의 차이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조차 21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가장 큰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인 대표다 아니다의 차이예요. 21대 뒤편에 대표 되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인정을 안 하고 호시탐탐 대표 죽이기만 하려는 세력이 다수였거든요. 그런데 22대 들어와서 달라진 건 첫째는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 대표이다 아니다의 차이. 그다음에 그냥 제가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추미애 대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